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 인간 세상을 재판할 때 이 주관성을 버리기 위해서 눈은 헝겊으로 가렸고요. 또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한 손에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결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울을 들고 있죠. 자, 과연 법 안에서 우리는 평등할까요? 또 법으로 정의는 실현되고 있을까요? 네, 법이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각종 법률,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책임과 의무 등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헌법은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그래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할 때 국민은 국가에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라, 이걸 국민이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이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이시죠, 차병직 변호사 모시고 헌법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차병직 변호사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단어의 발견 등이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존엄성 수업을 썼습니다. 함께 쓴 책으로는 공저로 지금 다시 헌법,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차병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제가 시작하면서 일반 법률은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책임, 의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형벌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예. 헌법은 그것과 좀 다르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일반 법률과 헌법의 기본 차이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개인의 권리관계나 의무를 규정한 모든 법 위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권리관계와 의무관계를 포괄하는 그런 근본 법률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헌법이 더 큰 권리나 의무를 거기 내재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권리와 의무. 예. 헌법의 그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헌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요즘 말하는 헌법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이제 근대 국가의 헌법이거든요. 근대 국가의 헌법이란 건 국민 주권이 실현된 이후의 헌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권 혁명이죠. 그 전에 주권이 이제 왕이 신에게 있었는데 신이 이제 왕에게 이제 그 주권을 말하자면 위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왕권 신수설이라고 한 걸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개개인 모두가 주권자다라는 국민 주권 사상이 대두되면서 나온 근대의 헌법을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국가 권력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통치기구에 관한 파트로 대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맨 앞에 나오는 게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나 정부나 법원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 쭉 있는데 그것의 목적은 대통령이나 국회나 정부나 법원의 목적은 맨 앞에 있는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편제 순서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본권이 뒤쪽에 가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앞에 있죠. 기본권 규정이 아예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기본권이라는 건 헌법에 못 박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할 걸로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의 출발은 이 왕권 또 신권이 아닌 국민주권. 예. 우리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이제 국민 주권 사상을 그렇죠. 조금 풀어서 이제 표현한 것이겠죠. 예. 네. 우리 차병직 변호사는 몇 년 전에 그 몇몇 다른 분들과 함께 다시 헌법에 대한 책을 쓰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이제 다시 헌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제목은 뭐 필자들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출판사에서 잘 팔리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만 그 책의 취지는 이제 우리 헌법 조문을 대한민국 헌법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부터 시작해서 헌법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하나 따져가는 헌법 제1조부터 시작해서 130조까지 본문이 끝나고 그다음 붙이기 또 따라 붙습니다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글자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읽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을 위한 헌법 주석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도에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 주석서를 일반 국민들이 많이 접해야 한다는 이유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거다라는 걸 새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면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이든 그렇죠.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 기본권을 우리 헌법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여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권은 이제 뭐 사실 크게 나누면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유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자기 자신의 자유를 발산한다기보다도 발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도 있듯이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이제 하루하루 영위해 나아가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함부로 근거 없는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가 이제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참정권 같은 것이 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의사를 개진하는 청원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회권이라는 것을 따로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회권. 그건 이제 국민들이 모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결단에 따라서 생활을 영위해가지만 이 자유 경쟁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뒤질 수밖에 없는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국가가 그런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랄까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보장해 줘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그 의무를 뒤집어서 반사적으로 개인의 권리로 표현한 것이 이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크게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최소한 이 정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보장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크게 그러니까 기본권은 세 가지네요. 자유권, 뭐 참정권 내지는 뭐 투표권 등등 그런 거. 또 하나가 사회권. 또 우리 헌법 조항에는 왜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이 헌법에 이게 명기하지 않은 나머지도 다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한다. 뭐 이런 그럼요. 문장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렇죠. 경시되지 아니한다. 뭐 이런 표현이 명확한 있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지금 나열된 건 어떤 의미에서 예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빠뜨렸다고 해서 예를 들면 보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제일 첫 번째로 못 박았다고 해서 더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한 개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그걸 표현하면 가장 추상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예. 뭐 그걸 아마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인간의 존엄성. 예.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된 권리가 된 게 기본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 기본이 되는 존엄성을 차 변호사는 뭐라고 정의하세요? 그렇죠. 그건 이제 존엄성을 이제 법적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겠고 네. 또는 좀 더 뭐랄까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헌법적인 측면에서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 뭐 설이 난무하긴 합니다. 난무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뭐든지 우리가 그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할 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반대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당신은 뭐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우를 받고 싶으냐 아니면 받고 싶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한다고 아마 당연하죠. 대답할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존엄성을 인정받지 않는다는 건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다라는 감정을 다들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뭐 국가 기관이나 이런 권력 기관으로부터 뭔가 인간으로서 함부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나 본성 뭐 그걸 아마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뭔가 한 인간으로서 타의에 의해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존재로서의 가치 그걸 아마 우리가 존엄성이라고 잠정적으로 서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기본 존엄성 예. 그것이 구체화된 실현 형태인 기본권 예. 그걸 보장하기 위한 나머지 국가기구들 예. 이게 이제 헌법의 기본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그 근대 헌법이 이런 식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는 왜 계급 신분제가 있었고 예. 누구든 태어나면 불평등했잖아요. 예. 누구는 왕의 자식이고 누구는 뭐 노예의 자식이고 예. 이제 그런 거 없다. 예.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의 평등한 존엄성이 서로 다 존중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이 정신 아닙니까? 예. 근데 진짜 과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가요? 그래서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오히려 정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도 더 전인 것 같은데요. 꽤 오래 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중학생들을 상대로 뭐 강연 형식으로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예. 그래서 그때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약간 도발적으로 어린 중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놀랍게도 다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예. 근데 그게 그 뒤에도 저는 내심 놀라서 또 비슷한 경우에 똑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나름대로 투명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그걸 보고 그 어린 학생들조차도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직접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사실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우리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분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성 세대들이 좀 크게 각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우리 헌법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하지만 뭐 금수저, 흑수저, 수저론이 나오듯이 분명히 또 존재하잖아요. 그 차이가. 그리고 그 차이는 또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크지요. 그죠. 그러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딜레마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평등이라고 하지 않고 또 그걸 신중하게 이야기할 때는 특히 헌법 교과서나 헌법 조문에서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그렇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예. 무조건 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이제 일단 법이라는 것은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예. 사회 제도상으로 일단 경쟁의 출발선상에서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는 없겠는데 예.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네.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느냐가 모든 국가의 과제가 아닌가 과제죠. 싶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민기본권의 세 번째 파트인 사회권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경제민주화 조항 같은 것도 그래서 필요한 거 그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근데 법이 작동하는 과정에서도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훨씬 더 많고 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도 더 없고 예. 이런 또 차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뭐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테고요. 예. 부분 이제 각 부문마다 그런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제 예. 전체적으로 향상을 도모해야 할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디어가 뭐 속출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려서 우리 현실에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즘 나온 용어 중에 뭐 포용적 자본주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뭐 경제 주체 그게 관련된 경제 주체만의 이익이 아니라 그 부문에 얽혀 있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공존을 위해서 공존을 위한 어떤 그렇죠. 경제 활동이랄까 이런 걸 자본주의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는 이제 수정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서 이제 사회주의 예. 또 주장이 예. 아마 계속 대두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완벽한 개인의 자유 그리고 그것의 자유 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슨 최저임금제도니 기초생계비제도니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제 그런 걸 다 채택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이긴 한데 또 그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예. 정책이나 제도로 바로 해결은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그런 부분의 이 핵심적인 문제점이랄까 이걸 좀 이해만 하더라도 네. 한결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다른 건 우선 뭐 생략하더라도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이긴 사람이 획득한 것은 모두 100% 자기의 것이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뭐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겼다는 게 꼭 자기 자신의 이긴 사람의 능력 때문만에 이긴 건 아니거든요. 진 사람이 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 속된 표현을 하면 저 좋기 때문에 이겼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긴 사람의 몫은 나머지는 불특정 다수의 자기한테 승리를 안겨준 그런 사회적 패자들, 약자들의 몫이 일부 담겨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겸손하고 또 스스로 절제할 수 있을 테고 반면에 또 못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의 사회경제적 구조 위에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스타트 라인 첫 출발선에서부터 좀 앞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전부 나 혼자 잘나서 한 거니 다 내 거다. 이 인식은 잘못된 거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법 앞에 과연 우리 모두가 평등하냐? 아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라는 구조 위에서 불평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떤 시민권, 사회권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사회경제적 권리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했는데 예. 그보다 훨씬 앞에 있는 국민기본권인 자유권. 예. 사실은 근데 이 자유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국가 권력이 개인을 다 탄압했었잖아요. 예. 지금 그건 완전히 실현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각 국가마다 사정이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부 또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긴 합니다. 같긴 한데 나름대로 또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 억압당하고 있다는 외침이 있죠. 끊이질 않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 예. 뭐 집회의 자유, 그렇습니다. 뭐 예. 저 개인 정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이런 예.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벗어나서 보면 또 뭐 우리가 20, 30년 전에 당하고 있던 걸 지금 당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항상 어떤 단계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과거의 것은 그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조금씩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근대 헌법 이야기하면서 근대 국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근대에 살고 있는 근대가 만들어놓은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현대에도 전근대적인 요소는 항상 사라지지 않고 있죠. 남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자면 뜨거운 논쟁을 정치권에서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예. 검찰 개혁이니 뭐 이런 이 논의도 결국은 다 국민 기본권, 국민의 자유권 그것을 국가 권력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논리로 서로 논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명목은 그런데 이제 말만 그렇죠. 예. 아마 그 원래의 그러니까 목적이랄까 가치는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들 말하자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이제 함몰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대통령부터 정부기구 뭐 아니라 국회의원 뭐 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당신들은 국민 기본권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당신들한테 우리가 권력자니까 잠깐 너희를 고용한 거다 이런 개념인데 예. 그 위치에 가면 또 그런 권력기구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만의 논리, 자기들만의 작동 기제가 국민 기본권을 잊어버리게 하나 보죠. 예, 아마도 그래서 그게 선의로 해석하면 어느 정부든 어느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원래의 목표를 뭐 완전히 망각하는 경우는 아마 없겠죠. 예, 없을 테지만 워낙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신념이 강하다고나 할까요? 각 예. 정부마다 예. 예를 들면 그런 목적 달성을 근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그런 신념 때문에 너무나 경직된 신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함부로 여론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바심도 곁들여지고 하면 예. 그걸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오히려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이 믿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예. 그냥 그대로만 하려고 한다. 예. 네. 어떻게 하면 진짜 국민이 주인처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정부나 국가기구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그런 방법이 정말 있다면 누구든지 안 할 리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명확한 해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그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복잡계가 사실 우리 이런 정치 현상에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두 가지의 논리로 하나의 해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결국 협상이나 타협이라는 게 없이 뭔가 원만한 결말이 있기는 힘들지 않나 뭐 어렵죠.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해보긴 합니다. 예.
제헌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헌법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 한번 꿈꿔보십시오.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워낙 바쁘시고 다들 국민들 개개인들이 또 말하자면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예. 헌법을 읽어보는 게 뭐 그다지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가끔씩 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솔직히 또 조항 130조항이잖아요. 예. 많이 두껍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거기 어딘가 쓰기에는 뭐 15분이면 읽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그건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초스피드로 읽어도 이제 15분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헌법 조문 130개 이제 부칙 몇 개가 달려 있는데 그걸 이제 분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어림짐작으로 계산한 것이긴 합니다만 원고지로 거의 100매 가까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문에 실리는 칼럼 한 10편 정도의 10편. 분량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읽으면 아무리 빨리 읽어도 한두 시간은 아마 걸릴 겁니다. 예. 그래도 한 번쯤 이제 보면서 우리 정치를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예. 생각도 좀 가다듬어 볼 수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정확한 비판과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헌법은 이제 포괄적인 것이니까 그렇긴 한데 헌법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 국가 권력 기구인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권한만 보고 그칠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힘을 낸다면 입법부하고 관련해서는 국회법이 있고 개별법으로 그 하위법들로.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하고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같은 것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하고 관련해서는 법원조직법 같은 게 그렇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국회법은 꽤 분량이 많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이나 법원조직법은 간단하거든요. 예. 그것까지 아울러서 보면 그야말로 권력기구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뉴스를 읽거나 들어도 좀 더 명확하게 그 구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뭐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일단 예. 헌법 한 번은 단편소설 한 권 정도 분량이니까 예. 읽어보고 내가 존엄성을 갖고 싶으면 이 헌법에서 그 기본 근거를 찾아보자. 예. 네. 자, 제헌절을 앞두고 우리 차병직 변호사와 함께 헌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